아반떼 샀다고 하니까 그래도 잘 선택했다 이런 사람들 많은데 옵션을 왜 낮은 옵션으로 왜 스마트로 했냐? 스마트키 없다는 거에 애들이 놀래고 이런 통풍이랑 열선은 애프터마켓으로 했다는 거에 또 한 번 놀래고 crazy, baby, you're divine. Dreaming, scheming, need you by my side. Every waking moment of my life, you got what I need. I'm thinking that there's no cooling this heat. Can explain it all. 안녕하세요, 소오토만입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CN7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30대 CN7 차주입니다. 이 차량은 제일 낮은 트림인 스마트 트림에 스마트 센스 3 옵션 추가한 사양의 플루이드 메탈 그레이 색상의 아반떼입니다. 지금 한 달 정도 됐고요. 키로수는 2600 정도 탔습니다. 다른 거 추가하신 건 없나요?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스마트 트림에 열선이랑 통풍이 없어서요. 순정으로 시공이 된다고 해서 애프터마켓에서 88만원 정도에 시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애프터 블로우라고 에어컨을 키고 나면은 아무래도 에바 쪽이랑 이런데 습기가 차면서 그거를 말려주지 않으면 그쪽에 이제 곰팡이 같은 게 슬면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신내 나는 거. 네, 그런 거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시동을 끄고 집에 갔을 때 송풍으로 이제 여러 번 나눠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말려주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프터블로우도 작업하셨고 다른 것도 하신 거 있나요? 그리고 다른 거는 프론트 쪽에 포칼 스피커 교환을 했거든요. 도어 쪽에 흡음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 차량 연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연비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내 연비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13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정말 막히는 도로 같은 경우는 한 8, 9k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막혀야 8, 9다. 그럼 고속은요? 저 같은 경우는 크루즈를 좀 요즘에 많이 사용했는데 19에서 21km 사이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고속에서 19에서 21km 사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차량 금액 얘기도 한번 시작해 볼게요. 개소세 인하 전에는 1910만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개소세 3.5% 붙어가지고 1866만원인데 제가 이거를 사연이 있는데 처음에 현대 지점을 갔을 때 이 차를 알아보는데 무조건 1년에서 10개월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소나타를 들이밀면서 이건 어떠냐, 3주면 나온다, 약간 이런 말이 되게 많았어요. 대리점을 다 갔는데 그래가지고 K3도 알아보니까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고 좀 빨리 나올 수 있는 차가 쌍용차 아니면 삼성차더라고요. 그래서 XM3를 보러 가던 중에 현대 대리점에 이 차가 전시되어 있는 걸 보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차를 구경이라도 하자, 어차피 계약 됐겠지 하고 들어갔다가 물어보니까 매출 취소라고 사기로 한 분이 계약 취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이 가능한데 전시를 1, 2주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해서 2주 뒤 정도에 받은 것 같고요. 전시차다 보니까 탁송비 면제에다가 전시차 할인 들어가가지고 스마트 센스 추가 옵션에서 1885만원? 원래는 이제 개소세 인하 전 스마트 트림 기본 가격이 1866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구매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현수금 20%에다가 60개월 해서 3% 이자율로 해가지고 한 달에 27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월 27만원이요? 네. 그러면은 보험료는 얼마 나오죠? 보험료 같은 경우는 제가 레이 터보를 몰았을 때 한 4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40만 몇천 원 정도 나왔는데 5월에 그거를 재계약을 했는데 차 구매를 7월에 했거든요. 2달 지난 시점으로 오히려 저는 더 비쌀 줄 알았는데 한 28,000원 정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장점이 뭐냐면 이 아반떼가 깡통 옵션인데도 안전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안전 옵션 때문에 보험료 할인이 많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해서 보험료도 좀 저렴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만 30세 넘으셨나요? 네, 만 30대 넘습니다.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장점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젤차 정도의 연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비. 네, 연비가 내연기관차 치고는 하이브리드랑도 좀 많이 차이가 안 나는 편인 것 같아서요. 가솔린차 치고는 너무 좋은 연비. 첫 번째 장점 연비. 네. 그럼 두 번째 장점 어떤 거 있을까요? 두 번째 장점은 아무래도 가성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가성비.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00만원대에 새 차를 구매했기 때문에 스마트 키가 없는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그러네요. 없네요. 이것도 좀 이야기가 있긴 한데 제가 트렁크에서 짐을 뺄 일이 좀
좀 많습니다. 버스킹을 노래 버스킹을 다녀서 자주 트렁크를 짐을 빼고 넣고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실수로 키를 트렁크에 넣어놓고 닫아버린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스마트 키 같은 경우는 안에 키가 있다고 인식을 하니까 열릴 텐데, 폴딩 키다 보니까 긴급 출동을 불러서 그게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만 좀 감안하면 가성비 좋다. 사실 이게 구매하게 된 계기도 22년형부터 좀 추가된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스틱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오토부터 기본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8인치 디스플레이에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돼가지고 굳이 내비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후방 카메라까지도 정품으로 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장점이고, 스마트 센스 3 추가 옵션을 넣었는데 그건 이제 후방 교차 충돌, 후방 충돌 방지 보조, 그리고 안전 하차 경고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스마트 크루즈 빼고는 안전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서 가성비 좋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이 옵션이 옛날에 깡통으로 생각하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옵션이거든요. 그쵸. 그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트림이라는 걸로 생각을 했을 때 1000만 원대에 살 수 있는 차라고 생각했을 그쵸. 때. 그러면 또 장점 어떤 거 있을까요? 제가 경차만 타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신차를 뽑게 됐는데요. 경차를 좀 탈출해서 뽑다 보니까 아무래도 만족감이 다 높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막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오네, 방음이 좀 덜 되네 이러는데, 저는 방음이 되게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경차가 워낙 특히나 레이여서 레이는 풍전음이 엄청 심했거든요. 이거는 그래도 노래 조금만 키워놔도 풍전음이 잘 안 들리잖아요. 레이 같은 경우는 노래를 크게 틀어도 풍전음이랑 같이 들려가지고 노래 소리도 잘 안 들리고, 그래서 그 부분도 장점이고, 승차감이 저 같은 경우는 한 3-4단계는 올라간 느낌인 것 같아요. 저도 차를 되게 좋아해서 리뷰는 많이 보는데 CC적으로 막 엄청 좋은 차를 많이 몰고 다닌 편은 아니라서 투션빔이 어떻고 멀티링크 어떻고 하지만 경차가 서스펜션이 너무 뒤뚱뒤뚱거리고 너무 딱딱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이 정도 차량이면은 저한테는 진짜 외제차 펼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차를 타다가 오니까 더 확실히 느껴질 것 같아요. 장점도 있을까요? 그리고 보통 아반떼를 사시게 되면 전자식 계기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인 아날로그 계기판이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차량에 비해서 좀 이쁜 것 같아요. 빨간 느낌이랑 이런 게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느껴져서 기본적인 계기판도 너무 이쁘게 나와서 이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날로그지만 이쁘다. 이쁘고 신성도 좋다. 장점 또 있나요? 원래는 스틸 휠로 기본 제공이 됐었는데, 깡통 옵션에서는 이번 2022년형부터는 15인치도 알로이 휠로 깡통 옵션에서 기본으로 추가 없이 들어가게 됐거든요. 17인치 휠이 이쁘긴 하지만 아반떼급에는 15인치가 연비나 승차감이나 주행성에 있어서는 좋다고 생각해서 15인치 휠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22년식부터는 알로이 휠로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22년형부터는 방음제 보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전 연식에 비해서 된 느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단점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현대만의 그 옵션지 장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스마트 트림이 그나마 빨리 나오는 차량이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스마트 키랑 들어가면 1년은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반도체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스마트 키는 포기할 수 있어도 사람들이 포기를 못하는 게 열선 통풍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하나씩 뺀다. 추가 옵션이라도 달아주면 좋은데, 이거는 그래도 몇 개월 정도 기다리면 생산이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해줘도 되는데 왜 하나씩 애매하게 뺐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애프터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애프터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순정으로 작업은 하긴 했지만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단가가 좀 더 비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인 것 같고, 저는 솔직히 경차에서 올라왔는지 몰라도 크게 아쉬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게 쏘는 사람한테는 답답할 수도 있는 출력? 저 같은 경우는 쏘는 편은 아니라서 저한테는 충분한 출력이라고 생각하고, 연비도 그만큼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좀 스포티한 분들은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단점 어떤 거 있을까요? 전방에 보면 방향 지시등이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게 조금 단점인 것 같습니다. 전방에 있는 방향 지시등? LED로 넣어주던지 아니면 벌브로 넣더라도 좀 잘 보이는 쪽에 크게 넣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 애매하게 조그만 부분에 있어서 사이드 미러 쪽에 또 방향등이 있기 때문에 보이긴 하겠지만 티나게 넣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다른 아반떼 차주분들도 그게 좀 불만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인스퍼레이션을 올라가도 LED 방향지시등이 아니고 벌브 타입이고, K3만 보더라도 옵션이 올라가면 방향지시등 같은 거 LED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방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 차량 타고 다니시면 주위의 반응 어떤가요? 처음에 아반떼 샀다고 하면은 제 나이대 애들은 아반떼보단 중형차가 아, K5나 소나타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아니면 이제 제가 경차를 계속 타고 다니다 보니까 드디어 경차를 탈출을 했냐 이런 반응들도 있고, 아반떼 샀다고 하니까 그래도 잘 선택했다 이런 사람들 많은데, 옵션을 왜 낮은 옵션으로 왜 스마트로 했냐? 스마트키 없다는 거에 애들이 놀래고 이런 통풍이랑 열선은 애프터마켓으로 했다는 거에 또 한 번 놀래고, 대신에 이제 가격을 듣고 기본적인 8인치 디스플레이랑 기본 옵션을 보고 이 정도면 또 살만한 것 같기도 하다, 그렇게 회유를 했습니다, 친구들한테는. 그러면 또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네. 후회하신 적 있나요? 지금 한 달밖에 안 돼서 그런지 후회는 없습니다. 연비도 잘 나오고 제가 원하는 만큼의 속도도 내주기 때문에, 저는 경차 벗어나면서 아무래도 경차가 유류세 할인이 1년에 한 30만원 정도 되거든요. 나라에서 네. 해주는 게 한 달에 1000km 기준으로 1년을 계산했는데도 네. 유류비가 좀 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레이가 이제 그렇게 좋은 연비의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혜택을 받아도 연비가 이게 더 잘 나와서 연비적인 면이나 승차감이나 만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네. 이 차량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참고해야 될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저는 이 옵션을 사면서 아반떼급 옵션에 맞춰서 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성비 좋게 뽑으시려면 인스퍼레이션까지 가는 것보다는 사회초년생들의 차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인스퍼레이션으로 가면 사실 가격이 사회초년생의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초년생 분들이 만약에 이 차를 사실 것 같으면 스마트 트림에 자기가 필요한 옵션 하나 정도만 넣어서 사면은 가성비 좋게 타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여성분들도 스마트 센스에 안전 옵션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만 넣고 타고 다니셔도 되게 좋은 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프터블로우 작업을 했는데, 이게 안전 옵션 중에서 후석 승객 알림 안전 옵션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반떼 뿐만 아니고 이 옵션이 달려있는 차들한테는 이 옵션이 켜져 있으면 애프터블로우가 시동 꺼진 상태에서 송풍의 바람을 센서가 인식을 해서 계속 빵빵거리는 일이 많다고 후기를 많이 봤거든요. 그걸 안 끄고 그냥 나가면 빵빵거리는 거예요, 차가? 계속 빵빵 이렇게 주차장에서 하루 종일. 네. 와, 이거 진짜 민폐인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후석 승객 알림 꺼주시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 초년생 분들이 인스퍼레이션까지는 가지 말고 스마트 트림에서 좀 가성비 좋게 뽑으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차에서 넘어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급 대비 편안한 승차감을 원하시고 가성비 좋은 차, 정비성이 용이하면서도 정비비가 좀 저렴한 차, 그리고 연비도 좀 괜찮은 차,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디자인까지 좋은 차, 그런 거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팔방미인이네요. 저한테는 좀 팔방미인입니다. 정말 완벽한 차량이에요, 이렇게 얘기 들었을 때는. 근데 맞죠, 차주님께서 워낙에 만족하면서 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차량이죠. 마지막으로 특별히 하실 말씀 있나요? 장점 중에 얘기를 안 한 것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레이를 몰고 다니긴 했는데, 레이가 폴딩 했을 때는 트렁크가 넓어지지만 뒤에 사람을 태우면 트렁크가 되게 작거든요. 장비를 다 실을 수가 없어서 장비를 실게 되면 뒤에 사람을 잘 못 태워요. 이 차 같은 경우는 트렁크가 준준형 대비 거의 중형차급 정도로 트렁크가 넓기 때문에 버스킹 장비를 싣고도 공간이 많이 남아서 트렁크도 너무 넓어서 그것도 장점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얘기를 못 드려서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제가 노래 버스킹을 하고 있습니다. 팀이 여자 보컬 1명, 남자 보컬 저까지 2명, 그리고 객원 멤버 중에서 기타 연주자 1명 있거든요. 저희가 보통 MR로 준비해서 공연을 하고는 있는데 기타 멤버가 있을 때는 어쿠스틱한 공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신보 버스킹 팀이라고 하고요. 신보? 네, 심금을 울리는 보이스라고 해서 약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어디 지역에서 하시나요? 보통 관광지에서 많이 하는데요. 대천에서도 할 때도 있고요. 오이도, 을왕리, 삽교천에서도 간혹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 을왕리 쪽이라든지 삽교 쪽이라든지 오이도 놀러 가실 때 인스타를 한번 보고 오늘 버스킹 일정 있구나 하면은 보러 가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서오토바는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종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오토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